안녕하세요.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. 오늘은 4월 11일인데요. 이렇게 눈이 왔습니다. 미시간은 진짜 1년에 반 이상이 겨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봄이 오는가 하면 눈이 오고, 또 봄이 오나 하면 또 눈이 오고, 뭐 이런 식입니다.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봄이 와서 온통 동네가 초록빛으로 물들고요. 그리고 또 여름도 오고 그러긴 해요. 근데 다만 좀 겨울이 긴 것 뿐이죠. 오늘은 이제 제가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새벽에 깨고 그래서 이제 아침 준비를 해요. 아이들도 다 새벽에 깨고, 그래서 오랜 시간 준비를 새벽 3시 막 이렇게 깨고 그러거든요. 하고 아침에 보내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잠을 못 잤어요. 계속 시차 적응하려면은 또 이쪽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오늘은 산책을 하고 좀 낮잠을 잘까 합니다. 도저히 안 되겠어. 너무 피곤해요. 오늘은 제가 한국에 갔었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저희가 이번에 갔었을 때 경주, 부산, 거제도, 전주 이렇게 저 남해 쪽을 한 바퀴 돌고 올라왔어요. 그리고 2주 동안 다녀와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. 굉장히 또 강행군이었고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바로 막 여행 가고 그래가지고,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인분들, 친구들 이렇게 만날 때 물론 이제 가기 전에 연락은 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그런 날짜를 이렇게 좀 잡지를 못하고 거의 당일날 연락이 돼서 시간이 되는 사람들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. 근데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좀 느끼는 거지만, 물론 사실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고 한국은 올해로 이제 2번째 방문이었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면 그래도 나름으로 되게 뭐랄까 친구들한테도 좀 중요한 사람 같은 대접을 받고 와요. 그래서 한국에 가는 게 참 좋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되게 느낀 게 왜 이렇게 관계들이 좀 변하잖아요. 좀 아주 친했던 친구랑도 소원해지기도 하고, 뭐 그렇게 그닥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는데 되게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, 이렇게 좀 변하잖아요.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런 역동적이잖아요, 역학관계가.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느낀 거는,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물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게 크긴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이 사람이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되게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슬픈 일이기도 하죠.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저를 대할 때 보면 그런 게 또 같이 연결이 돼요.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구나,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요. 좀 이렇게 사는 게 약간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대하는 것도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.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무리 성격 좋고 좋았던 친구여도 사는 게 좀 빡빡하고 그러면 그게 좀 그 포커스가, 시야가 자기한테 좀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자기가 사는 게 버겁고 힘드니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모든 생각이 이렇게 배려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왜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그게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왜 뭐 이렇게 아픔이나 슬픔은 겪어본 사람, 힘든 거, 가난한 시기를 겪어본 사람들이 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말도 있지만, 저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이 이렇게 좀 뭐랄까
잘 되어 있는 사람들, 이렇게 뭔가 충족되어 있는 사람들이 남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좀 경험하고 왔습니다. 네,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제가 갔다고 해가지고 막 정말 막 버선발로 뛰쳐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. 자기 너무 막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인데도 봐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학원 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못 나오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섭섭하게 느끼진 않아요, 솔직히. 그 섭섭하지 않아요. 다 이해하죠. 저도 애 키우는 엄마고 하니까. 근데 그런 거 볼 때는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. 이 친구가 사는 게 좀 힘들구나,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곤 했습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저는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. 의리의 돌쇠. 저도 약간 의리의 돌쇠가고,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세상 사는 게 약간 피곤한 경우도 있어요. 왜냐면 불의를 보면 못 참으니까. 왜 뭐 솔직히 불의를 보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삶이 이렇게 피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뭐 저거 내일 아니야? 막 이렇게 식으로 신경 끊으니까. 근데 이제 의리의 돌쇠들은 그런 거를 못 참아가지고 자기의 삶 자체가 공공재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의리 있는 사람들이 좋더라고요. 근데 정말 의리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요, 그 사람이 사는 게 힘들고 뭐 여유 있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항상 의리를 지켜요. 네,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. 예, 정말 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 가면 뭐 정말 자기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달려 나와요. 그런 사람들은. 그래서 제가 너무 선호하는 사람들.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막내거든요. 딸 셋집의 막내, 좀 이렇게 나이 터울 많은 막둥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언니들하고 지내는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. 어려서부터 그런 관계가 좀 편하니까.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 보면 이렇게 언니들하고 좀 잘 지내요. 언니들 너무 좋아요. 잘 챙겨주고.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.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그래가지고 저한테 계속 엄마 왜 우리 미국 사냐고 이런 걸 좀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한테 너희가 한국 학교를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이러긴 했는데, 한국 너무 좋아요. 어쨌든. 근데 또 미국도 좋긴 좋죠. 아이들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, 그래요. 한국은 정말 막 놀거리, 즐길거리, 근데 편의시설 이런 게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은데 약간 아쉬운 건 시민의식 이런 것들하고 교육환경. 제가 친구들 만나서 한국 애들 공부하는 것 좀 듣고 왔는데 정말 점점 심해지더라. 좋아지지가 않고 심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한 명은 학원 선생님을 한 친구가 있어요. 도리컵? 도리컵? 여기가 지금 스쿨버스 오는 자리라서 아이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. Hey, he's marking. Have a good day. Let's go, Dory, let's go. Okay. 아이들이 돌이 쉬하는 거 보고. 그래서 그 얘기. 제 친구가 그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쳐요. 수학 강사예요. 근데 이제 자기 딸 키우면서 이렇게 수학 선생이 딱히 필요 없다고 그렇게 키우고, 주변에 사람들이 불러와도 수학 선생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근데 그 친구 딸이
하고 아이가 먼저 그래서 이제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아이가 들어갈 반이 없는 거예요. 다 선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아이랑 같은 학년 동갑 아이들하고 수업을 같이 들으려면 걔네들은 벌써 뭐 예를 들면 4학년이다 그러면 6학년 과정 이렇게 거치고 있어서 들어갈 반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후회를 했대요. 내가 너무 늦었나? 이런 얘기들 좀 되게 많이 듣고 왔어요. 근데 솔직히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아이가 소화가 좀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행 나가는 게 참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다 이런 것들을 아는데 이미 뭐 사회가 여기서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기의 맞는 생각들조차도 이렇게 좀 고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그런 얘기 하고 왔어요. 뭐, 야, 우리가 뭐 다 알잖아.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선행 안 하고 아이 잘 키웠던 것들 그 시간이 이렇게 의미 있게 하려면 뭐 흔들리지 않고 또 그 나름의 장점을 살리면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솔직히 그 막 선행 많이 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 배우는 것들이 좀 재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잘 따라가고. 근데 이렇게 그냥 정말 공부에 어떤 목적과 동기의식이 생기지 않고 그냥 막 했던 아이들은 그냥 하나의 공부가 흥미와 재미, 관심보다도 그냥 하나의 의무예요. 근데 그런 아이들에 비해서 좀 동기부여가 되는 아이들은 쭉쭉 치고 나가는 게 있죠. 근데 다행히 이 친구 딸도 학원에서 좀 잘한대요. 뭐 재밌어 하고 또 선생님들도 좀 기특해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애들은 금방 또 따라가요. 네, 저희 딸아이도 미국에서 저희 신랑이 장기 출장 왔었을 때 한 4달 반 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갔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영어 조금 그래도 몇 개월 한 게 좀 아쉬워서 저도 이제 그 영어 학원에 보냈어요. 예, 그리고서 한 2개월 다니다가 왔는데 너무 싫어했죠, 저희 딸아이가. 네, 그 얘기를 아직도 해요. 지금 저희 딸아이 5학년인데 엄마 정말 그때 나 정말 그냥 학원에 앉아만 있다 왔다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 왔다고 그 얘기를 해요.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. 그러다 온 거예요. 둘이야 남의 집에 야. 네, 그런 경우들이 있죠. 근데 물론 이렇게 선행을 하면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. 굉장히 좀 뛰어난 아이들. 너 왜 이러지? 둘이야?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기준 삼아서 내 아이를 가르칠 필요는 없고, 아이고 응가를 하네요. 그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내 아이를 또 괴롭힐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 주어진 역량에서 그거 최대치 끌었으면 되니까. 지금은 한국도 되게 좋고 미국도 되게 좋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살기가 척박한 환경이라면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기가 좀 힘든데 그런 거를 좀 봤을 때 한국은 전반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어요. 나가 중심인 그런 사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. 방향이. 그래서 사람 사는 게 조금은 더 여유롭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해요. 그러니까 나름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매너가 잘 지켜져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 일들이 좀 적죠. 그래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좀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교육이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진짜 한국 갔다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동네 보니까 정말 여기 너무 시골 마을이다 뭐 이런 생각은 했어요. 고층 건물이 없어요. 저희 동네는
예, 거의 단층, 뭐 끼케야 3층, 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느낌이 시골스럽죠. 예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한국도 너무너무 가고 싶고 너무 맛있는 음식들, 제가 진짜 살 엄청 많이 쪄고 엄청 먹어가지고 막 한 끼에 3인분 이렇게 먹고 왔어요. 너무 맛있어서. 예.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또 한국에 나갈 수 있었으면, 그리고 내년에 나갈 때 조금 더 길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또 경비가 또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나갈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. 저희 아이들도 엄마 다음번에 나갈 때는 길게 있자,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면서 돌아왔거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어하는 혹은 뭐 궁금한 미국 이야기들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그런 건 있어요. 제가 미국에 와서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, 제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좀 되게 커졌어요. 한국에 살 때는 그냥 이렇게 좀 프레임이 적으니까 생각도 좀 갖춰져 있고 생각의 폭도 좁은 게 있었는데, 미국에 와서 좀 다양한 사람들, 다양한 문화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약간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졌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제가 제 기준에서 좀 이상한 사람을 봤을 때 한국 같았으면 아유 정말 진짜 이상한 사람이, 정말 이상한 사람이,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건데, 미국에 와서는 그럴 수도 있구나,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겼어요. 저 사람의 처한 환경이나 뭐 문화 이런 것들에서는 저런 행동이 좀 맞을 수도 있겠구나,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그러니까 그 좀 다양한 것들을 접해보고 또 경험의 폭을 넓혀보는 거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꼭 나가라고 그렇게 권해주거든요.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예,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